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비시주의 6세에서 11세 연령대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시보건당국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초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 이 연령대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최근 3단계 연구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보건부 승인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비시주는 주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곧 이 연령대에 대한 정식 접종 허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시주에서는 5세를 제외한 6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만 접종 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해당 연령대 아이들의 정확한 접종 시기는 이날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올 가을 말 내로 접종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화이자 측은 5세에서 11세 사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68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 뛰어난 항체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성인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해당 연령대 임상시험자에 투여한 결과 성인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측은 부작용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다며 백신의 안정성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BC 초중고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프레이저 보건당국은 칠리왁에 위치한 프로몬토리 하이츠 초등학교 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2일부로 모든 대면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몬토리 하이츠 측도 같은 날 공지를 통해 지난 열흘 동안 교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면 수업은 오는 10월 4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내 관계자 중 몇 명이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한 이후 BC 로어 메인랜드 학교에서 집단 감염으로 휴교를 결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3주 동안 BC에서는 교내 확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BC 교내 확진 사례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웹사이트인 BC School COVID Tracker에 따르면 올 9월 이후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 측이 관계자들에게 공지를 전한 사례는 22일 기준 총 200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 학교가 공지를 여러 번 전한 사례도 있지만 그만큼 교내 감염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BC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5세에서 17세 사이 미성년자 수는 737명에 달하고 이 중 428명은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라 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BC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BC 교사협회 측은 교내 방역수칙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새 학기에 앞서 BC 보건당국은 교직원과 4학년에서 12학년 학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3학년 학생까지에 대해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하지 않았고 학습 그룹 등의 제도도 폐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북부 지역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 지역 중환자실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드리안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BC 북부 보건 지역의 병원 중환자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9명의 확진자를 포함해 12명의 중환자들이 북부 보건지역에서 로어 메일랜드와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로어 메일랜드에 있는 10개의 중환자실 병상과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5개 병상이 북부 보건지역 환자들을 위해 개방된 상태입니다. 딕스 장관은 BC주의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고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감소할 때까지 북부 지역에서의 의료 붕괴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기준 북부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53명으로 이 중 중환자실 환자 수는 절반가량인 20명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주말 이 지역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북부 보건지역 병원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의료 붕괴 등 부수적인 피해도 덩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딕스 장관은 병원 과부하의 결과로 최근 511건의 긴급하지 않은 수술이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BC 전역 병원에도 156명의 중환자를 포함해 307명의 입원 환자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환자 중 139명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백신 접종을 받은 환자는 단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5명은 50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로 파악됩니다. 또 중환자실에 있는 나머지 99명의 환자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BC 전역 코로나19 입원자 수와 중환자 수는 매주 10%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여성이 스카이트레인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7시 20분쯤 한 여성이 버나비로 향하는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귀가하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남녀 커플이 열차 안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커플이 피해자 여성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불편함을 느낀 여성은 마스크가 없나요? 라고 물어봤고 이들은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 이후 자리에 앉아있던 용의자 여성이 일어나 피해자 여성을 힘껏 밀쳐서 바닥에 쓰러뜨렸고 두 용의자가 쓰러져 있던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용의자는 여성을 폭행한 후 메트로타운역에서 내렸고 폭행을 당한 여성은 스카이트레인에 계속 머물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용의자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백인으로 약 165cm 신장의 보통 체격이었으며 긴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했습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코트와 빨간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약 178cm 신장과 보통 체격의 25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되는 백인이며 짧은 갈색 머리를 지녔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어두운 색의 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트랜짓 경찰 측은 모든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15의 벌금 티켓이 주어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604-515-8300으로 전화하거나 877777로 문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